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오늘은 나이키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그동안 이런 나이키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올지는 몰랐습니다. 나이키는 제가 살면서 계속 봤을 때 항상 성장하고 항상 꾸준한 강자였고 항상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런 회사였고 그런 브랜드였는데 이렇게 영속적인 브랜드나 회사를 유지하는 게 정말 한순간의 방심으로 이렇게 힘들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이키가 2024 회계연도 4분기 실적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126억 달러를 기록했고 시장 예상치인 128.9억 달러를 보다 이제 밑으로 하회한 실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도 주춤하게 됐고 2010년 이후에는 가장 낮은 성장 성과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분기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도 마이너스 10%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한 자릿수 중반대 이상 감소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이제 CFO나 이제 CEO 나와서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그렇게 앞으로 긍정적이지 못한 이제 시장 전망을 내세우면서 이제 주식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된 건데요. 그 원인으로 한 2개 정도가 크게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수요가 북미 중심으로 약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경제 둔화되는 것도 되게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주력은 나이키 하면은 결국에는 운동화죠. 그래서 운동화 매출이 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실적 보고서에서 그 4분기 3월에서 5월에 북미 지역 운동화 매출은 35억 8,700만 달러로 그 전해보다 5.8% 이제 감소를 했고 글로벌 운동화 매출도 이제 3.6% 감소를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키의 핵심 매출원이 운동화인데 그게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 물론 다양한 이론의 여지가 있고 여러 반론들도 있겠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분석하기로는 대체적으로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런닝화 시장에서 한 기업이 눈에 띄게 사라졌는데 그게 바로 나이키다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고객의 관심을 독점했었는데 지금 소매점에서 찾기 어려워졌고 고객층이 매우 제한된 한정판 운동화 우리 소위 리셀 이렇게 많이 나올 때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들은 정말 초고가잖아요. 그런 등의 중심으로 사업 중심을 옮겨가는 사이에 이제 경쟁자들이 런닝화가 미국에서는 이제 러닝 붐이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러닝 붐이 일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주력 상품들이 쭉쭉 나오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때리고 이제 다시 이제 주류의 위치에 올라섰어야 되는데 그거를 실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브스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나이키 제품에 대한 전 세계 인터넷 검색량이 7월 이후 10% 이상 감소를 했다. 그리고 고객들의 관심을 예전만큼 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잃은 상황에서 경쟁 제품 수가 예전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로 문제인 것이 나이키 하면 항상 어떤 영역이건 그 농구화가 됐던 이제 런닝화, 골프화가 됐던 상당히 이제 매우 거대한 이제 모델을 투입하고 그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상당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약화된 사이에 이제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쟁사들이 그때 치고 올라왔냐 했을 때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온러닝, 호카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쭉 팔리면서 이제 그 브랜드의 그 가치도 야금야금 장식하고 한동안 잊혀졌던 아식스, 뉴발란스 이런 업체들도 브랜드들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나이키의 점유율을 어떻게 보면 왕좌를 이렇게 조금씩 갉아 먹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분석 중에 하나는 그러면 나이키가 이렇게 다른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발판은 물론 다른 영역에 이제 눈을 돌렸기 때문에 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원인을 실기하게 된 게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또 하나의 분석 중에 하나는 코로나 시대가 이제 도래했을 때 나이키는 그러면 이참에 비즈니스 그 유통 전략을 아예 D2C라고 하는 직판 모델로 이제 전환을 하고 대부분의 그 물량을 본인들 이제 유통 채널을 통하지 않고 그 직접 자사몰을 통해서 판매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통 채널이 그래도 미국 내에서 굉장히 강하고 여러 개 온오프라인으로 깔린 게 많은데 점차 이제 철수를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영향력을 다른 회사들이 그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이제 지속적으로 침투하면서 그 점유율을 점점 갉아먹었고 나이키 브랜드 자체가 좀 굉장히 브랜드가 이제 좀 정체되는 그런 느낌으로 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이키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요? 일단은 그 도나오 CEO가 실적 발표 때 이야기했었던 거는 그 여성 운동용품이 앞으로도 매우 성장할 거고 여성 운동용품 시장에서 기존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혁신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나우 CFO도 이게 당장의 그 실적에 엄청난 견인을 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이키의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안 위기가 지속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나이키 그래도 엄청 거대한 회사고 글로벌 브랜드이고 여전히 실적은 정말 거대한데 앞으로의 전망이나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대한 기업은 더 큰 이제 악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망한 이런 주가가 기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단기간에 이거를 뭐 뒤집기 위해서 뭐 역량을 기울인 뭐 엄청난 뭐 모험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의 시작부터 다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이키가 자체가 처음에 필라이트가 그 나이키를 세웠을 때 어차피 아디다스라는 강자가 있었고 그 강자를 어떤 계기로 이렇게 앞질르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다시 도전하는 입장에서 지금 어쨌든 러닝 시장이 붐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러닝 시장을 다시 찾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다시 그걸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이 나이키 창업자죠 필 라이트가 쓴 자서전 슈독에 대해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